강제노역 숨긴 사도 광산. 일본 과거사 세탁의 동조. 이후 에디터. 현장에 설치한 전시물은 물론 추도식 등 관련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 광산이 윤석열 정부의 찬성에 힘입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했던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로 동원돼 노역했던 한이 서린 일제 과거사의 현장인데도 윤 정부는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줌으로써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어느 나라 정부인지 국적을 의심하게 했다. 그 대신 일본은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윤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등재에 앞서 사도 광산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설치했으며 앞으로 매년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가노 다케이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7일 뉴델리에서 진행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 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가노 대사의 말에서도 보듯이 일본은 강제동원이란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시종 한반도 출신 노동자란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 용어와 관련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2018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당시 아베 총리가 강제성을 부정하고 강제동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라면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용인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의 진실을 일본 정부에게 양보한 외교 실패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더구나 이것은 2015년 하시마 탄광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보다도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는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당시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서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며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관철시킨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아베 정부는 하시마 탄광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정보센터의 내용이 부실한 데다 현장과는 관련 없는 도쿄에 설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사실상 대놓고 약속을 어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 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송 속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의 거수기를 자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의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외교무능과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위에 조태열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핵심 중 핵심인 동원의 강제성을 윤 정부가 포기한 대가로 한반도 출신 노동자 전시실 마련과 매년 추도식 개최를 약속한 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다고 극찬하고 앞으로 그 약속 이행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고 없는 찐빵을 받아들고 뿌듯해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란 일본 대표의 세계유산위회의 발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2015년 하시마 등재 때의 강제노역 인정을 포함한 말로 과거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런 내용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믿으면 이름을 걸고 주장하면 되는데 대통령실과 외교부 가릴 것 없이 윤 정부 인사들은 궤변을 늘어놓을 때 자주 익명을 요구한다. 기시다가 이 약속이라도 지킬지 의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설치했다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전시실도 사도 광산의 최신 안내시설인 키라리움 사도가 아니라 사도 광산에서 2km 떨어진 기타자와지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한 구획에 불과하다. 또한 전시에서도 강제동원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됐다. 연합뉴스는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 가보니 강제는 없었다란 28일 자 현장 르포를 통해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모집, 관할선, 징용이 한반도에도 도입됐고 일본이 한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관인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고 썼다. 연합뉴스는 다만 강제연행, 강제동원 등 강제가 포함된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수의 조선인이 의사에 반해 사도 광산에 왔고 조선인 노동 조건이 가혹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건 전시 시설 개설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얕은 수라는 비판을 불러올 것도 같았다고 적었다. 일본의 진정성에 대한 조태열 장관의 기대에 일본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그간의 기시다 정부의 행태로 보면 낙관적이지 않다. 전임 박진 장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3월 6일 당시 박 장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치욕적인 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윤 정부가 일제 전범 기업들의 배상을 지시한 한국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객출해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하고 그 돈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로서 정작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같은 일본 전범 기업은 나 몰라라 하는 가운데 도리어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가해자를 변호하고자 안다라는 모양새였다. 당시 박 장관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친일 굴욕 외교 아니냐 등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그 유명한 물 반 컵 비유를 내놓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는 무엇인가를 묻자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의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당연히 강제징용 3자 변제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의 기여는 전혀 없었고 관련해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물론 없었다. 작년 3월 16일 도쿄에서 첫 윤석열 기시다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한 달 후 일본 외교청서에는 기껏 받아들었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란 모호한 문구마저도 빠졌다. 3자 변제 구상권 포기 확약,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일본에 유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해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공작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원전 핵폐기수 방류, 그리고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왜곡, 네이버의 라인야후 강탈 시도 등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윤 정부에게 내놓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들이다.